첫 번째로 엔터 산업부를 보면은 네. 산업적으로는 성장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년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내년까지 성장은. 네.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40대 넘은 사람인데 이게 엔터를 말하기도 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엔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원래 방탄 때문에 다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방탄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바뀌었고 제가 이제 엔터를 1년 전부터 계속 좋다고 관심 있게 보자고 저도 이제 싼 걸 좋아하지만은 사실 엔터는 퍼럼 뭐 전통적인 지표인 뭐 퍼럼 봤을 때는 35 뭐 이상이었기 때문에 비싸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대신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게 엄청 났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JYP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성장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스트레이키즈가 JYP가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그 앨범 판매라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엔터를 처음 공부했을 때만 해도 막 30만 장 20만 장, 30만 장이 잘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 아이돌이 100만 장 파는 시기입니다. 근데 100만 장을 팔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40억 이상이 나와요. 예, 이거는 딱 공부를 하면은 공식입니다. 엔터 공식. 100만 장 팔면은 거의 40억 이상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쟁력을 봤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이돌들이 굉장히 쉽게 뭐 데뷔한 것 같지만은 걔네는 나름대로 거의 인생을 걸고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5년, 6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YG 같은 경우는 더 시키고 거의 최소한 3, 4년 동안을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 그리고 미국이 만약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진짜요? 네, 거의 너무나 이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애들이 막 솔직히 막 이제 잘못되면은 거기서 사실 평가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걔는. 다른 데 가서 붙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만큼 역량 사실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회사에서 사실은 몇 년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점점 노래가 이제 그럼 자꾸 엔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미성년자를 이렇게 한 산업에 이렇게까지 올인하면서 굴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데선 나오기 힘들다. 그쵸. 예, 첫 번째 아. 그때 느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앨범이나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유튜브가 일단 가장 컸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인 아이돌이 데뷔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산이 보면 아이돌들이 막 돈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황당하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렇게 열심히 떼도 본 거 아니야. 근데 자기네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걔를 기르는 비용을 다 자산으로 일단 잡아놔요. 그 회사들이 회계에서 자산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걔가 데뷔하면은 여태까지 걔한테 들였던 돈을 까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비용 구조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갚아 나갈 때까지는 걔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가 잘만 되면은 뭐 몇천 뷰 나오니까 뭐 1억 뷰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뷰가 나오니까 거기서도 돈을 광고 수입으로도 얻기도 하고 홍보도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홍보하려면은 뭐 여기 찾아가고 뭐 박진영이 예전에 뭐 음료수 해가지고 뭐 원더걸스 알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전 세계 다 찾아주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찾아주고 그런 것도 그러면은 비용도 훨씬 더 절약이 되고. 원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키운 가수들을 글로벌로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쉽게 알릴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엔터만의 장점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네. 그건 첫 이제 번째 거는 우리나라 엔터만의 장점이었는데 네. 두 번째 거는 그냥 거의 모든 콘텐츠 산업의 장점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쵸, 글로벌화가 쉬워진다. 예. 아,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가 지금은 더 커졌기 때문에 아, 그죠, 그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되려면 첫 번째 경쟁력이 됐던 뭐 어떤 경쟁력이 됐던 더 잘하는 애들이 글로벌이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으니까 더 잘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그 EBS 제가 이제 어째 엔터를 공부하면서 집에서 막 뭐 그때도 여행을 못 가니까 막 EBS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걸 봤었어요. 아, 걸어서 세계 예, 속으로 뭐 이런 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봤는데 제가 거기도 댓글을 달아놨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그 여행사가 뭐 이탈리아의 산골 오지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블랙핑크 노래가 나오면서 뭐 자기는 블랙핑크 뭐 그러면 누구 팬이다라는 게 그 산골이거든요, 완전히. 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솔직히 서구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이제 K 컨텐츠가 굉장히 강력해진 것도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릴 건데 그럼 오프라인 콘서트는 당연히 대박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MD도 되는데 작년에는 심지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원래 여자 아이돌 그룹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잘.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50만 장은 뭐 기본이고 뭐 100만 장 최근에 나온 뉴진스도 그렇고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계속 나오니까. 그럼 또 다른 경쟁력으로는 우선 K-팝이 그냥 저변이 넓어진 거랑 네, 환경 그다음에 자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공연이 많아질 거. 예, 당연히 더 좋아질 그죠? 수밖에 없다. 공연이 보통 이런 연예 기획사들의 가장 좋은 캐시플로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캐시플로우가 그 전에는 없었다가 이제 증가할 것만 남아 있다. 네. 그리고 또 공연을 돌면은 네. 인기가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홍보니까.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 아까 그거 되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원래 여자 연예인이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 세계 확장이 일단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가 이게 한 나라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 좋아하니까 뭐 음. 브라질, 남미, 뭐 멕시코 뭐 다 좋아하고 뭐 여기서도 좋아하고 저기서도 좋아하고 대륙이 막 온갖 대륙이 다 좋아하니까 그런 게 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런 엔터 산업은 이제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예. 그럼 그 중에서 왜 YG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이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는 워낙에 좋아했었고 네. JYP도 그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JYP가 스트레이키즈가 그거는 제가 놓친 거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이제 SM은 밸류가 좀 진짜 괜찮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SM이랑 YG인데 YG가 생각보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해에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오해. 네, 오해가 쌓이면은 업사이드가 오해를 받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자산 가치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YG가 회계적으로 그래요? 보면 오.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건물도 되게 튼튼하고 어. 2,500 그러니까 자산 가치 튼튼하고 2,500억 막 이렇게 현금도 뭐 거의 500억 700억 있고 네. 굉장히 자산이 훌륭해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제가 놓친 거는 양현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블랙핑크가 컴백을 안 할지는 몰랐어요. 아, 거의 그죠. 1년 반 동안 놀았는데 물론 그때도 저도 이제 잘 팔고 나왔다가 뭐 또 이제 블랙핑크 나왔을 때 다시 산 거긴 한데 수치를 보고 더 샀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회사가 좀 일을 안 한 거는 사실입니다. 아, 그 일을 안 한 건가요? 그 양현석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양현석이 이제 법정에서 거의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어쨌든 아티스트를 지켜주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무죄를 받았어요. 1심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죄를 1심에서 무죄인지 몰랐어요. 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온 게 드디어 이제 베이비 몬스터라는 이제 걸그룹이 나오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레저도 막 생각보다는 이제 앨범이 저번에 좀 안 팔렸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저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슈는 블랙핑크가 재계약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못 가는 건데 근데 YG의 블랙핑크는 네. 하이브의 BTS 그쵸 그 급이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면 메가스터디 교육의 그렇죠 현우진이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신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되면은 엄청난 업사이드가 있고 안 되면은 이제 하락인데 근데 돼도 이거는 정말 배분율이 회사한테 말도 안 되게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마 워낙에 지금 더 압도적인 수치라 가지고 아. 저는 사실은 잘 되는 사람들한테 더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회사에 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지금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서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직까지 그 YG가 잡고 있던 블랙핑크의 그런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이익이 쪼그라들 건 맞잖아요. 잘 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쪼그라들 수도 있는데 네. 그 대신 그만큼 더 그러니까 더 앨범 판매량 같은 게 더 늘어나고 뭐 당연히 더 브랜드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에 매출은 어쨌든 늘어날 여지는 더 많거든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계약 이슈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이슈에 블랙핑크의 따라서 재계약. 예. 그러니까 근데 결국 메가스타디 교육의 현우진도 그렇고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약간 뜰 놈을 알아봐야 되네요. 결국 그렇긴 하죠. 예. 뜰 사람을 알아본다는 게 뜰 게임을 알아보고 뜰 사람을 알아보고 뜰 가수를 알아보고 뜰 강사를 알아보고 이게 근데 그러니까 꼭 그게 바로 주식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늦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뜨고 네. 수치가 나와도 왜냐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주식을 보면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가치가 어쨌든 이 IP 가치가 더 높은데
주식이 더 먼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은 어쨌든 타이밍을 노린다기보다는 싼지 비싼지를 알아가지고 쌀 때는 그냥 사놓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떴는데 예. 어느 정도 뜬 기미가 모락모락 다 보였는데 네. 주가가 반영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럴 말이죠. 때도 많고 어. 떴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계속 좋아지겠어? 아. 일시적인 게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뭐 내년에 또 성장하겠어?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주식의 매력이죠, 사실. 그럼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예. 왜냐면 뭐 가수만 하더라도 원히트 원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얘도 당연히 원히트 원더야 아니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업계 사람들도 사실 판단을 못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업계 전문가조차 이 사람이 원히트 원더인지 이거 아닌지 판단 못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앨범 판매량, 뭐 구작 판매량, 네. 또 구작 판매량을 보면은 얘가 더 인기가 있는지를 더 인기가 있어질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스트레이키즈도 전조 증상이 나왔던 게 이제 구작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중국 쪽에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작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그만큼 발빠르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탐방용 투자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가가지고 뭐 FNF 때도 그랬고 막 거기서 줄 서 있으면서 모자 얼마큼 사나 매출 막 모자 350개 1시간당 막 이런 걸 세고 진짜요? 예. 진짜 워렌 버핏 같다. 뭐 멋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예.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아무래도 업계에 있는 그 스터디 계신 분들이랑 같이 탐방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거의 일주일에 막 4개 5개씩 가는 적도 많고 열정적으로 있었을 때는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나눈 회사들이 업계 전문가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측을 잘 맞췄기 때문에 맞은 건데, 아, 그 업계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 부분들이 거잖아요. 많은 부분들은.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 같은데. 않아요? 예. 특히 메가스터디는 확실하게 그건 아닙니다. 그죠? 메가스터 확실하게 아니고 메가스터디보다는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연예인 쪽이. 뭐 엔터 쪽은 그 밸류를 봤으면은 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더 늘었었거든요. 콘서트를 못 하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코로나 전에 돌아가면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셨을 때 그 당시는 네.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공연이 매출과 이게 너무 큰 비중인데 네. 이거 없이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네, 네. 이게 없어졌는데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게 추가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바닥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주가보다 떨어질 리 없다 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연예인들 중에서 얘가 더 잘 될 거다, 얘 앨범이 네. 좋을 거다 이런 걸 분석하면서 업사이드를 봤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 회사에 떨어지지 않을 만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네. 그걸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누가 잘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소비자적인 관점, 네. 업계적인 베팅으로 위를 보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근데 네. 저는 또 개별 종목을 또 봐가지고, 네. 그냥 개별 종목이랑 또 이제 어쨌든 그 업종에 비슷한 업계들이 똑같은 게 있어요. 항상 경쟁자가.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분석했을 때, 이 회사가 좀 낫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너무 꼭 거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회사를 공부하다가 네네네. 매출 성장이 괜찮네? 영업이익도 괜찮고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주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 돈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면 어떤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뭐 얘네들은 구조적으로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저 가장 가로막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느끼는 부분이나 예를 들면 제가 한 10명한테 물어봐요. 각자 틀리니까. 근데 10명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10명이 다 같은 대답이야. 근데 내 10명이 진짜 오타쿠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이하의 분포는 통계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10명한테 물어본 건 통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수학적으로. 그럼 내가 10명한테 물어봐서 나온 대답이 현우진이 짱이라 그래.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아. 진짜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1000명한테 물어봐서 뭐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나? 뭐 근데 그런 그러면은 1000명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정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10명도 겨우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야. 제가 그때 인맥이 아는 있는 투자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네네네.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이거를 마련해가지고 네. 어디 인강을 듣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뿌렸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주식 투자하려면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와. 왜냐하면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숫자로 막 주고받으니까 사실은 사실 조사랑 조사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진짜 메가스터디 투자할 때 출력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서 애들한테 설문조사 한 걸로. 아, 진짜요? 네, 제가 와. 잘 돼도 안 믿어요. 잘 된다 해도. 대박이다. 그 저도 뭐 FNF 때도 면세점 가서 세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사진 촬영 못하게 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발로 뛰는 거는 아직까지도 오히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